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시 확대 방안 내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다음 달 안으로 정시 비중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방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나에게는 또는 우리 자녀에게는 언제쯤부터 적용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대입제도 문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윤석열 흔들기.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했던 계엄령 문건 의혹의 초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이 의혹을 제기할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수사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자 아니냐, 따라서 윤 총장의 책임이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한 비판이 윤 총장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쏟아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윤석열 흔들기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 오픈호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불출마 우리는 민주당도 되고 자유한국당도 되고 다른 정당들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두 명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지역구 의원인 표창원 의원. 그러자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작 그만둬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계속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만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그 누구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나 대신에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달라, 이런 정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오픈호 순서에서 정치권 내년 총선과 관련한 움직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오픈호 순서 첫 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내용 마지막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 달라. 정태훈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김영환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취임 후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장관회를 이제 주재했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직접 전면에 나서서 예. 그것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현안인 입시 제도의 어떤 불공정성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계장관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교육제도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고요. 실제로 11월 중에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 경제, 민생, 검찰 개혁도 물론이고요. 이제는 교육 문제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달 중에 관련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들어보시죠.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입장에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시 확대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그 관련 방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곤혹스럽겠죠. 이미 이제 작년에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어제 그제 수요일 날에 사실은 전교조, 이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전교조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인 입시 유형까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논란이 많은 건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청와대에서 교육부하고 사전 합의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불쑥 지시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이제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겠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럼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과에 조급하다 보니까 내각이 해야 될 역할들도 무시를 하면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행태로 회귀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들의 대학 입시 문제 이것들이 배경이 됐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이 됐잖아요. 그걸 정부가 그러면 무시하고 그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건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보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그동안의 주장이었던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전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실적이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쪽까지 연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는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특히 이제 종합전형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계층 상승,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이나 박탈감이 거의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준비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럼 현재 수능, 그러니까 학종을 그대로 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학종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꿔야 되는데 공교육 자체가 그걸 준비하는 기간까지 시간은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밝히는 것처럼 2025년도가 돼야 지금 특목고나 외고 뭐 자사고나 이런 것들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아마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대안의 측면에서 일단 정시 비율을 좀 더 높인 상황에서 가면서 차츰차츰 다시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청와대나 교육부의 고민이자 좀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교육부 또 당정청이 함께 모여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그런 움직임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팩트 자체에는 뭐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교육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또 국민적 여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왜 그러면 그동안 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없다 선을 그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분명히 교육부가 현 정부 들어서 교육제도, 특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꾸려서 조사까지 했고 지난해 8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될 교육부의 새로운 대입제도 발표, 이것이 2020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건지 당장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비율과 적용 시기 자체도 11월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발표된 대로 2022년부터 30% 이상으로 권고한다. 이 안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바꿀지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그보다 더 높여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로 이제 작년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찬성한 그런 방안이 정시를 45% 이상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또 정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교육부가 2022년부터 30%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정하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지금 교육계에서 그 강조하는 어떤 그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든가 참교육이라든가 뭐 사교육 억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평가를 공정하게 받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지금 당초에 정했던 2022년부터 30% 이상도 지금 새롭게 조성된 여론을 받아들여서 고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오늘 그 장관회의의 결론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중에 좀 더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 관련 단체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교총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 걸쳐서 결정된 사안이 있는데 정치적 요구나 예단으로 졸속 개편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섰고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학종에 손을 대야지 정시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 의견 내고 있고요. 다른 정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 들어볼까요? 정부 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시 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걷어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부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이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에서 지금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30%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고 청와대 대통령은 빨리 일단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쪽이 어떤 불공정을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또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그 현직 교사이면서 오랫동안 그 교육개혁 운동한 전문가 한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물어봤더니만 첫 번째로 제기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학종이라든지 정시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를 지금 와서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원래 2017학년 8월 달에 하기로 했던 것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2018년에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아무런 심도 깊은 검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그 고교 학점제의 문제인데 지금 고등학교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실이 무너졌다는 거랍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정치 편향 교육대에서 문제가 됐던 인원고등학교 있잖아요. 작년에 조희연 교육감이 일주일 동안 실습 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열악한 학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고등학교도 학점제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도록 만들자. 이 얘기였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의 공약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그것도 자주 이렇게 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이 학교 교육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통령께서 왜 교육부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청와대가 정책을 내리꽂듯이 하시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또 아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정태근 의원이 하신 말씀에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만한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니요. 말씀하셨던 예. 것 대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개혁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하고 그게 이제 국가교육회의에 그 부분을 맡겨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틀을 지금 다시 건드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비판 여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도 그 일반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수시를 더 오히려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수시 학종 문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이 서열 위주의 교육을 하거나 입시 경쟁에 치이는 이런 방식, 성적에 치이는 방식이 아니라 재능이나 뭐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로 가자고 해서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조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걸 과연 얼마나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학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종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숙제 대신해 주거나 아이들 입시 문제에 학부모가 다 시달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끼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게 벌어지지 않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안 맞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립대를 전부 다 통합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대학이 네. 서열화되어 있는 거에서 입시제도만 바꾸면 뭐 하느냐. 그리고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는 데에서 입시제도만 바꾸면 뭐 하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는 교육 문제 하나만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불공정 문제를 잡을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비전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아까 한 단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상의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바로 정시학대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이 지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회의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적용될 수 있는 대입제도 마련하겠다. 그 취지와 처음에 그렇게 발표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공감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교육제도, 특히 대입제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정부 또 교육 관련 단체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들었을 때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돼야지 이제는 자녀가 수험생인 부모 빼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입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런 대입제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음 달 발표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오늘 갤럽이 정기 여론조사 결과 내놓는 날입니다. 과연 지난주에는 39%, 40%가 무너졌는데 오늘 봤더니 40%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잘하고 있다가 늘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줄었습니다.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긴 합니다만 잘하고 있다가 40% 선을 회복했다. 특히 41%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갤럽은 이런 여론조사,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갤럽은 특별히 딱 부러진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추세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는 이제 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39%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차분하게 지켜봐달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처음으로 40%를 밑돌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여론조사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직무 긍정과 부정 모두 다 40%대에 머물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 추석이 지난 이후부터는 부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잘못하고 있다가 조금 더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갤럽은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정태훈 의원님. 제가 이제 그 갤럽의 집계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데일리로 보니까는 이게 원래 화수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42, 41, 39 공정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 40, 41, 41 이렇게 이제 조금 반등이 된 상태여가지고 23일이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23일은 40일. 40일. 그러니까 40, 예. 23, 24가 41로 된 거죠. 그래서 조금의 반등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사실상 이 정도 보면 이제 지금 39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목해서 본 게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무당층 그리고 중도의 변화가 어떻게 났나를 봤더니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무당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긍정은 22%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56%였고 중도층에 있어서도 긍정은 38%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게 53%.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무당과 중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갤럽이 여론조사할 때. 아니요. 그러니까 정당 선호도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진보, 보수, 자기가 중도. 정치적 성향을 진보냐 중도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조금은 중복된 조사일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은 굉장히 이제 세게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런 이제 중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어떠한가라는 걸 본 건데 그거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나 수단이 뭔가 또는 태도의 변화는 뭔가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숙제가 남는 거죠. 예, 특히 정태근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잘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오는 것. 이 부분은 어쨌든 청와대나 여권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는 예. 거죠. 긴장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저렇게 나서서 교육 문제 직접 챙기고 경제 문제 챙기고 민생 얘기할 잘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잘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사실은 위기의식이 여권 내 팽배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리얼미터하고 갤럽 조사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갤럽은 오히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더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고 리얼미터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느 쪽 여론조사가 더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주 정도 더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튀는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근본적인 여론조사 방법론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여론을 읽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또 그 주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월드컵 대표 선수들 축구 문제가 국민들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건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권에서 받아들일 때 그나마 좀 한숨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하향 추세를 계속 그리지 않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일단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조금씩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갤럽 같은 경우에도 더 하향 추세로 가지 않고 일단은 하향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국 장관 변수가 이제 국민들께 직접적인 여론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 저는 굉장히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미 상수로 국민들께 존재하고 더 이상 여론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제 국민은 다른 변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민생을 챙기는 여권의 모습이든 아니면 야권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야권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든 간에 새로운 어떤 정치권의 기대에 그 어떤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청와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